네,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질 높은 정주 환경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을 살펴보았고, 이번 강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도덕적 실천이라는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이 우리의 행복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민주주의의 실현이 우리의 행복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자, 이 민주주의의 실현. 자, 민주주의의 실현과 행복. 자, 보면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겠죠. 반대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국가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다. 시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또 그것이 수용돼서 정책으로 실현되고,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감이 높아지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스위스의 란츠 게마인데입니다. 스위스의 란츠 게마인데는 한마디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한 행복 실현의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란츠 게마인데는 공개적인 무비밀 투표 시스템. 자, 공개적인 무비밀 투표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위스에서는 이 란츠 게마인데라는 제도를 통해서 안건을 거수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풍을 어디로 갈 거냐, 자, 손 들어봐 해서 다수결을 결정하듯이 거수로. 그래서 무비밀이야. 자, 따라서 이런 시민들이 이런 공개적인 무비밀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지역의 사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를 보면 자, 스위스 시민은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고 직접 정치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음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스위스의 사례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우리의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렇게 이 자료를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이 행복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의 요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민주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제도 같은 것이 갖춰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참여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자,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참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선거가 있죠. 두 번째, 정당 활동이나 이익 집단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 참여의 방법입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어떤 정치 참여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집회와 시위는 폭력적인 또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이 있는데, 자, 옆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의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자, 매일 생존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숙고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간 계급이 많아야 한다. 자, 중간 계급은 글자 그대로 중간 계급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과도하게 부유한 계층이 있고 아래로는 자, 과도하게 빈곤한 계층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중간 계층은 과도하게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에 쫓기지 않으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또 과도하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독재를 좋아하기 쉽게 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계층이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은 생존에 쫓기지 않으면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이런 참여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중간 계급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 민주주의의 실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정치 참여의 사례로서 스위스의 사례, 그 다음에 이런 정치 참여를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제 네 번째 조건, 바로 도덕적인 실천입니다. 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 왜 우리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덕적 실천 1번에 보면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도덕적인 사고, 그다음에 타인을 아끼는 도덕적인 감정,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도덕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행복은 사회적 지원 없이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며 공동체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타인을 돕는 도덕적인 실천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만족감을 높여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신뢰를 형성한다. 자,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 이걸 다른 말로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역지사지의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실천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기부나 사회봉사 활동 등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도덕 실천의 또 중요한 내용이 도덕적인 성찰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기만의 이익이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야 돼.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자,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도덕적인 실천이 우리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네 번째 기준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자,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구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